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3 EBS 수능 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부분에 실려있는 02번 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들이 님의 침묵은 많이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용운이라는 시인의 작품이고요. 한용운 시에서 님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한용운의 직업, 스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님은 절대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한용운이 살던 시대, 일제감정기를 생각하면 님은 광복, 독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사랑하는 님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으므로 한용운 시에서 임이라는 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님은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부처나 진리, 절대자 등을 의미하죠. 그리고 뭐뭐 씁니다 라고 지금 존댓말, 경어체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여성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를 많이 설명했는데 요즘은 이게 약간 성차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 이런 거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때문에 그냥 부드러운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라는 감탄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고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동일 어구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영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오른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동일 어구의 점층적 반복은 뭐냐면 처음엔 님은 같습니다 였는데 그 다음은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라고 의미가 커지거나 시행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점층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자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사랑하는 이미 떠난 상황이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푸르다라는 건 색채어로 시각적 이미지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자, 지금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대요. 여기서 참아 떨치다 라는 것은 참아 떨치고 갔다 라는 뜻으로 이별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갔기 때문에 푸른 산빛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단풍나무 숲이라는 절망이 대조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자, 일단 뭐뭐 같이 사용됐으니 직유법이 사용되었고요. 황금이라는 색채어 나오니까 시각적 이미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황금의 꽃이라는 건 지지 않는 꽃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던 사랑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비유적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심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오른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랑의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의미하지만 차디찬 티끌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랑의 약속이 깨진 상황을 나타내므로 그 두 개가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이별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지금 임가의 황홀한 추억.
를 나타내고요. 날카롭다 라고 했으니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자,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다란 뜻은 운명을 바꿔놓고 란 뜻으로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임과의 만남이 화자에게 있어 운명을 바꿔놓을 만큼 절대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해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과 했던 첫 키스의 추억은 내 운명을 바꿔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뒷걸음쳐서 사라진 이유는 지금 나랑 이미 이별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라고 보는데 기에는 이별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님의 말소리로 청각적 심상인데 이 청각적 심상을 향기롭다, 후각화했기 때문에 청각의 후각화가 나타났고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자, 지금 임을 향한 절대적 사랑이 나타나고요. 대구법까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뭐에 귀먹고 뭐에 눈멀다 라고는 비슷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대구법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역설법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상한 게 맞아요. 자, 님의 말소리는 향기로운데 그것 때문에 귀를 먹고 님의 얼굴은 꽃다운데 그것 때문에 눈이 멀었다? 우리 향기로운 말소리 때문에 귀 먹고 꽃다운 그만큼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눈이 멀 수가 없는데 눈이 멀었다, 말소리에 귀를 먹었다 라고 말도 안 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의 속뜻을 보자면 떠나간 임의 목소리와 모습에 넋을 놓은 화자에게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별 후에 커다란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을 역설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진대요. 그러면 지금 임과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승 부분인데 이별 후에 고통과 슬픔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를 통해 시상이 전환되고요. 그 임과의 이별에서 임과 다시 만날 기대와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은 그러나의 기능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이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눈물의 원천을 만드는 건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붓게 되는 거죠. 때문에 슬픔의 힘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여기까지는 전 부분에 해당하고요. 고통과 슬픔을 극복한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성어 2개를 알아놔야 해요. 자,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한다 라는 것은 회자정리라고 하고요.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은 거자필반이라고 해요. 자, 회자정리나 거자필반이라는 것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시어고요. 재회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화자가 불교적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재회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아는 깨달음의 정서고 영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일행의 아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일행의 아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구행의 아는 깨달음이라는 정서를 드러낸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과 일행과 구행의 아 둘 다 영탄적 표현이라는 공통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설법을 물어보는 선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럴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 되고요. 이 시의 화자는 님과의 이별의 슬픔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초국하여 재회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기호를 표시한 뒤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 다른 작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때문에 제시된 다른 작품의 구절에서 역설적 표현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일단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는 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임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현실은 임이 부재인 상황이나 화자는 이미 침묵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노래가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제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 부분이고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임의 침묵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시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한용운의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한용운 시에서 님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면 조국, 광복, 독립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표현론적 관점에서 보면 조국도 가능하고 특히 절대자, 불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 임은 정말 사랑하는 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용운 시의 님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다른 한용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님의 침묵 문제 3개 정도 풀고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기억과 유사한 표현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고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니까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일단 1, 2, 3, 4, 5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찬란한 슬픔의 봄. 이 구절도 역설법을 나타내는 선지로 정말 많이 출제되는 시 구절이죠. 찬란하다라는 것은 감정의 플러스 상태인데 슬픔이라는 건 감정의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찬란한 슬픔의 봄은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소리 지르는 건데 소리가 없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도 역설법이고요. 3번은 고와서 서러워라 라는 역설적 표현이 있죠. 고운데 왜 서러워요? 곱다는 건 우리 플러스 상태인데 서럽다라는 건 마이너스 상태니까 충돌되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4번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우리 헤어지는데 그게 축복에 쌓인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 라는 뜻으로, 일단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는 것은 눈물을 안 흘리겠다 라는 것으로 도치법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나 이미 떠나가도 울지 않겠어 라는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표현법,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랑 선지를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일단 보기가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초혼이라는 시였고요. 선지 이제 보여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자,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3번이죠. 특정 어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보기에서는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등을 반복하고 있고요. 윗글에서는 뭐뭐 씁니다 라는 가군, 님은 같습니다, 아 등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나머지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보기에서는 산산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윗글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우리 윗글에서는 향기로운 말소리라는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4번.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건 보기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이를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고 볼 수 없고요. 윗글도 마찬가지로 청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죠. 5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윗글과 보기 모두 서리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윗글의 A와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A는 뭐냐면 바로 이쪽.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의 아입니다.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A에서의 아는 깨달음의 아였죠? 자,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은 4번이었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자, 윤리, 도덕, 법률이 제사 지내는 연기처럼 허망하다, 허무하다라는 걸 알았다 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아죠. 때문에 4번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1, 2, 3, 5 보도록 할게요. 자, 지붕 낮은 나의 고향집. 아, 그 봄을 봐라. 그대와 함께 가볼 거니. 자, 1번에서의 아는 탄식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요. 2번. 이거 수능 특강에 실렸던 유리창이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여기서의 아도 탄식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아, 날이 저문다. 서편 하늘에 외로운 강물 위에 쓰러져가는 분홍빛 노. 자, 3번에서의 아도 탄식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 아, 이렇게도 간절함이요. 이것도 깨달음보다는 탄식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인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함께 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우리 일단 모란이라는 것은 봄, 보람과 통하는 이미지로 시적 화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돌리고 있을 테요.
자, 나는 아직이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기다림이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기다림이 지속될 것임을 드러내는군 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나의 봄이라는 것은 소망의 대상인 모란이 피는 시기고요. 내가 바라던 모란이 피는 시기니까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도 마찬가지로 뭐뭐 일테요 라는 경어체,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부드러운 어감과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는 모란이 피기를 소망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모란이 뚝뚝. 자, 뚝뚝은 음성상징어로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음성상징어를 통해 화자의 비애감이 강조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모란이 떨어지면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 즉 모란이 떨어진 서름, 3의 보람과 의미를 잃은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지금 무더운 여름이고 봄이 지나간 뒤 모란이 진 뒤를 의미하는 거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자, 뻗쳐오르다 라는 것은 상승의 이미지지만 무너졌다 라는 건 하강의 이미지이므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도 사라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온매다. 자, 일단 모란이 지면 내 한 해가 다 간대요. 그러다 360날은 섭섭해서 운대요. 자, 이거는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장법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죠. 특히 360날이라는 표현은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구체적인 수를 제시하여 화자가 느끼는 서러운 감정을 강조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양이라는 단어의 뜻도 알아주면 좋은데요. 한결같이 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모란을 잃고 서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갈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봤던 찬란한 슬픔의 봄이 또 나오네요. 일단 마지막이 목적어로 끝나고 그 앞에 서술어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는 도치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찬란하다라는 건 감정의 플러스 상태이나 슬픔이라는 것은 감정의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충돌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찬란한 슬픔의 봄은 역설법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봄은 기쁨과 환희의 계절인 동시에 모란이 이내에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의 황홀한 도치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설법이 사용된 다른 작품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우리말의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모순어법의 표현을 통해 절망적인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유미주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는 기다림, 상실로 인한 슬픔, 기다림이라는 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 2행이 반복되고 있고요.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임의 침묵은 공통적으로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란이 피기까지는도 문제 3개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맨 처음 볼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3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일단 답부터 알려주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자, 5월 어느 날은 그 하루 묻었던 날로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는 날이에요. 때문에 모란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모란이 떨어진 계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도록 합시다. 1번 뚝뚝 모란이 지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3번 다는 여기 있어요.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여기서의 다는 지난 1년간의 기다림이 덧없이 사라진 상실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4번 360날은 모란을 잃은 슬픔의 깊이를 강조하고요. 5번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간절함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죠.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17번입니다. 17번은 본문의 기역과 미음을 봐야 되는데 문제랑 한 번에 보이지 않으니까 먼저 본문 보여주도록 할게요. 기역 모란, 니은 뚝뚝, 디귿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리을 360날, 미음 한양입니다. 자, 문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올바른 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이건 1, 2, 3, 4, 5번 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1번 기역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삶의 정황과 서름을 상징해. 자, 우리 기역은 모란이었고요. 모란 가지고 보편적인 삶의 정황, 서름을 상징한다? 까지는 알 수가 없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기역은 오히려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희망, 보람, 삶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2번 니은은 뚝뚝인데 뚝뚝은 모란이 지는 절망감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묘사했어가 적절하게 되죠. 자, 3번 디귿은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인데 여기서는 과정법 사용되지 않았죠. 오히려 과정법 사용된 것은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부분이었죠. 리을 360날인데 360날은 무더위의 지루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죠. 5번 한양, 우리 한양이라는 건 늘, 마냥이라는 의미의 부사어였고 감탄사가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설법 찾는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표현과 발상이 A와 유사한 것. A는 찬란한 슬픔의 봄입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21번은 너무 쉬웠죠? 자, 21번 가장 유사한 거 1번이었습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2번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에는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3번은 어둠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라고 했으니까 화류법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지금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공들이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이 흰 것을 얼굴은 희고 아름답다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고요. 5번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의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라는 거에서는 두드러지는 표현 방법은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감정이입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문제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들은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해요.